네, 오늘 뉴욕 3대 지수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 전장 대비 0.71% 상승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전장 대비 0.06%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오늘 큰 폭으로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나스닥 지수 전장 대비 1.22%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제 장중에 조금 3대 지수가 혼조된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다우 지수는 장중 내내 대체로 상승세를 이어갔었고요. S&P 500 지수 역시 대체로 상승을 하다가 이제 장 막판으로 갈수록 음전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이제 전일 장 마감 이후에 나온 넷플릭스 실적 쇼크에 따라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장중 1.4% 이상 하락을 하면서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실적이 약간 양분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 만에 순 구독자가 줄어드는 그런 아주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오늘 또 실적을 발표했던 다우 편입 종목인 IBM과 이제 P&G 같은 경우에는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우 지수는 이제 상승을 하고 나스닥을 비롯한 기술주는 급락을 하는 이런 양분화된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와 기술주 그리고 자유소비재 종목은 하락을 했고요. 나머지 전 영역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제 또 넷플릭스가 이제 큰 폭으로 오늘 장중에 지금 40% 가까이 하락을 했었고요. 종가 기준으로 35% 급락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관련 종목인 디즈니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로쿠, 파라마운트 모두 5%에서 8%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메타 플랫폼스 주가 역시 8%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엔비디아 역시 반도체주 엔비디아도 3%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네, 오늘 장 마치고 테슬라의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테슬라 실적이 발표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제 테슬라 역시 오늘 장중에는 5%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호실적을 발표한 P&G 같은 경우는 2%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날 국채금리가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10년물 미국 국채금리가 거의 2.9%대로 오르면서 3%에 거의 근접을 했었는데요. 워낙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지나치게 많이 올랐다는 인식에 오늘은 금리가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2.8%대로 하락을 했고요.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국채금리의 하락의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급등세가 너무 과도했다는 그런 심리와 또 국채 금리와 가격이 이제 반대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금리가 지나치게 오르면서 국채 가격이 떨어졌고 이에 따른 이런 저점 매수 심리가 또 유입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제 중국의 코로나 상황 그리고 공급망 차질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리고 전쟁 등으로 인해서 계속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채권 금리의 상단을 조금 제한하는 요인으로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인플레 관련된 얘기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3월에 발표된 인플레가 4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르긴 했지만 인플레가 이제 조금 고점을 찍었을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과 또한 지금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는 뉴욕 기업에 대한 약간의 낙관론이 채권 금리의 급등을 조금 막은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투자회사 베어드 애널리스트 멘트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현재까지 이제 업권에 따라서 실적이 조금 달라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이제 P&G랑 IBM 같은 경우는 실적이 괜찮았는데요.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공급망 문제 이런 압력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적이 비교적 우호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래도 단기간 주가 랠리를 지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팩트셋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S&P 500 지수에 상장된 기업 중에서 12%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한 상태인데요. 이 중에서 80%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나온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수준이지만 또 향후에 대한 가이던스는 상당히 조금 안 좋게 나오는 경우가 있으면서 굉장히 혼재된 흐름으로 지금 시장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오늘도 연준 위원 두 사람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제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인 메리 데일리 총재와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가 발언을 했는데요. 이제 발언을 하긴 했지만 전일에
뭐 에반스 총재 같은 경우 전일에 했던 발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또 그 크게 매파적이진 않다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크게 위협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샌프란시스코 메리데일리 여는 총재 같은 경우 이제 연준이 신속한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신속한 금리 인상으로 연말까지 중립 금리에 도달해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데일리 총재가 제시한 중립 수준의 연방 기금 금리는 2.5% 부근입니다. 이제 경기 침체 미국이 이제 마일드한 리세션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경기 침체를 겪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런 긴축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제는 지지력을 나타낼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찰스 에반스 여는 총재도 연말까지 연준이 중립금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어제 얘기했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수준입니다. 시장에 큰 영향은 미치지 못했습니다. 우선 이제 뭐 방송 초입에 말씀을 드렸지만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1분기 구독자가 20만 명 줄어든 것으로 나왔습니다. 넷플릭스의 가입자가 이렇게 순 감소한 것은 2011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어닝 쇼크로 볼 수 있는데요. 넷플릭스 주가는 장중에 40%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장중에 39% 이상 하락을 했었고요. 종가 역시 전장 대비 35% 급락한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 넷플릭스의 시가총액은 이제 하루 만에 500억 달러 이상 증가를 한 것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제 페이스북이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랑 지금 거의 좀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넷플릭스가 이제 어제 실적을 발표를 하고 이제 하루 만에 월가 주요 투자은행들이 대부분 넷플릭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을 했습니다. 최소 9곳이 투자 의견을 하향을 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JP 모건 그리고 이제 많은 투자 은행들이 넷플릭스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했고요. 단순히 한 등급 투자 의견을 하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등급 이상으로 투자 의견을 하향하기도 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이제 넷플릭스 주가가 오늘 거의 뭐 40% 가까이 하락을 했지만 이것을 어떻게 저점으로 봐야 되는지 혹은 아니면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는데요. JP 모건의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 주가가 향후 몇 달 동안 신저점을 계속해서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넷플릭스의 주가가 지금 상당히 낮아진 상태이지만 저가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뉴욕 증시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테슬라 1분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지금 상회를 하는 수준이고요. 테슬라 주가가 오늘 장중에는 5% 가까이 하락 마감을 하긴 했지만 실적이 발표되고 시간 외 거래에서 지금 4% 이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와 관련돼서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많았었죠. 그 트위터를 인수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가 계속 나와 있었는데 일각에서는 테슬라 실적이 혹시 안 좋아서 머스크 CEO가 이것을 이렇게 조금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발표된 실적 숫자를 보면 상당히 좋은 수준으로 집계가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내일 뉴욕 증시에서 오늘 있었던 넷플릭스 충격을 이제 상쇄하는 역할을 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계속해서 월가에서 이제 빅테크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에 대한 애널리스트 콜이 계속 나왔는데요. 오늘 이제 방금 실적을 발표한 테슬라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는 오늘 아침에 매수 의견을 다시 재확인했습니다. 이외에 모건 스탠리는 애플에 대해서도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를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우 오늘 이제 소폭 하락을 하기는 했는데요. 파이퍼 샌들러는 엔비디아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 유지를 했고요.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이트인 스냅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유지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나왔던 애널리스트 콜 중에 조금 가장 흥미로웠던 것이 이제 시티은행이 발표한 것인데요. 아마존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 리스트에 아마존을 포커스 리스트에 추가를 했습니다. 이제 포커스 리스트라는 게 이제 자사의 최선호 종목으로 이제 꼽는다라는 얘기인데요. 여타 이런 인터넷 서비스 기업 중에서 아마존의 이제 수익성이라든지 광고 그리고 아마존이 하는 그 아마존 클라우드
클라우딩 서비스 등이 굉장히 우호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마존의 주가가 이제 지금 현재 수준에서 30%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부 증권사에서 아마존 부정적이라는 애널리스트 글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상당히 이제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의 애널리스트들은 아마존을 우호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아마존에 대해서 어제 한 곳의 투자은행에서 중립 의견이 나오긴 했지만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뉴욕 증시에서 아마존을 커버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는 50명이 넘습니다. 이 중에서 단 한 명만 중립, 그러니까 보통의 의견을 가지고 있고 또 한 명만 매도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모든 애널리스트들은 아마존에 대해서 매수, 긍정적인 의견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